형수님, 진짜 우리 형 사랑하긴 했어요? 진짜 사랑했다면 이렇게 빨리 다른 남자를 만날 순 없잖아요? 오흥수의 거침없는 한마디에 술도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광숙이 평생 큰형 장수만 그리워하며 살아가길 바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몇 년은 형의 빈자리를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떠난 지 1년도 안 돼서 다른 남자와의 연애라니. 게다가 광숙이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에 흥수는 배신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흥수의 마음엔 실망이, 그리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LX 호텔 회장이라고 해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본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 그 순간 흥수는 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죠. 그리고 아무리 자상한 동석이라도 그 말을 들은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흥수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반전과 굴욕. 광숙에게 나를 세웠던 그가 어쩌다 무릎까지 꿇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수영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친구가 생겨요? 그 말은 칼날처럼 뻗어나가 광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흥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술도가 거실 전체를 메우고도 남았습니다. 광숙은 흥수의 말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형. 범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흥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해? 장수영이 하늘나라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얼마나 서운하겠냐고. 형수에게 배신감을 느낀 흥수의 입에서는 더 거친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천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수님 잘못하신 거 하나 없어. 형수님 우리한테 하실 만큼 했어. 그래도 흥수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광숙의 가슴을 찌르는 말을 내뱉습니다. 정말 친누나처럼 따랐는데 어떻게 형수가 우릴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그 순간 광숙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고 눈물이 조용히 하지만 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의 말을 남기고 술도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술도가 대문 앞에는 한동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광숙이 차에 흘리고 간 핸드폰, 그리고 눈빛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죠. 광숙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 다정한 물음에 광숙의 눈물은 더욱 거세게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동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결심한 듯 광숙의 손을 꼭 잡고 술도가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형제들의 눈앞에 한동석이 마광숙의 손을 잡고 나타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 술도가 거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형제들의 시선은 오직 두 사람을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의 꼭 잡은 손, 광숙의 붉어진 눈가, 그리고 동석의 단단한 표정, 이 모든 것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흥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고 오범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천수만이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린 채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했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깬 건 한동석이었습니다. 그는 광숙의 손을 더욱 단단히 쥐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찬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동석의 고백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형제들 하나하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형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흥수의 눈이 커지며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눈빛은 아직도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관자놀이에 푸른 혈관이 튀어나올 듯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했는데 광숙 씨는 전 남편 생각에 여러 번 거절하셨습니다. 한동석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광숙이 얼마나 고뇌했는지를 형제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거절당하면서도 계속 좋아했고 광숙 씨는 끝까지 고민하셨어요. 동석이 말할 때마다 광숙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속눈썹 위로 맺힌 눈물이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동석의 손 안에서 작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냘픈 어깨는 형제들의 시선 아래 무너질 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형수님은 우리 생각, 장수영 생각 다 혼자 안고 계셨다고. 천수의 말에 범수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흥수는 받아들이지 못한 듯 두 손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눈가는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벌써부터 재혼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외침이 거실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형, 그만해. 범수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말의 끝이 흐려질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우리 형수님이었잖아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쉽게 우리 곁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 말에 광숙의 눈가는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군 광숙의 모습을 본 동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이런 말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광숙 씨는 많이 망설이고 울고 힘들어하셨어요.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방 안의 모두에게 진동처럼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확신이자 광숙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동생분들에게 돌아가신 형님이 소중하신 것처럼 저에게는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그의 모든 감정과 진심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순간 술도가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석의 진지함에 그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방 안에는 오직 광숙의 얕은 숨소리와 흥수의 거친 호흡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정적을 끝낸 건 다름 아닌 광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형제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만 좀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광숙은 동석의 손을 꼭 쥐고 그의 지지에 힘입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도련님들이랑 살아온 시간 다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이 가족과 함께 나누었던 추억과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 만나고 말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처럼 고개 숙여야 하나요? 그녀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절실한 외침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범수는 눈을 내리깔고 천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턱을 매만졌습니다. 하지만 오응수는 예외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격하게 오르내리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흥수의 턱 근육이 꿈틀거리며 참았던 말들이 목구멍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 숨죽인 고요처럼 술도가의 공기는 다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형수님! 그의 한마디에 모두가 다시 고개를 들고 긴장했습니다. 진짜 우린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친누나처럼 아플 때도 기쁠 때도 같이 울고 웃었잖아요. 이 세상에 형수님처럼 착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결국엔 형수님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의 말에 광숙은 몸을 움츠렸고 형제들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순간 동석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흥수씨, 그만해요. 그러나 흥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의 폭풍에 휩싸인 그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형수님, 진짜 우리 형 사랑하긴 했어요? 진짜 사랑했다면 이렇게 빨리 다른 남자를 만날 순 없잖아요? 그 말은 광숙의 가슴을 그대로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고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심장을 꽉 움켜쥔 것처럼 숨쉬기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힘없이 거실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광숙 씨. 동석의 손에 쥐고 있던 광숙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형수님. 오천수가 제일 먼저 뛰어갔고 범수도 놀라 달려들며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광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은 감긴 채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급차, 얼른 불러요. 동석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고 범수는 소파 쿠션을 가져와 광숙의 머리 밑에 받쳤습니다. 한동석은 광숙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광숙 씨,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눈 좀 떠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광숙의 작은 손이 동석의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릴 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광숙을 몰아붙이던 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움찔거리는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며칠간 입원한 광숙.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건 동석이었습니다. 광숙의 손등 위엔 동석의 따뜻한 손이 조용히 올려져 있었고 두 사람은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광숙의 얼굴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듯 창백했지만 동석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흥수가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계세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이 평화로운 순간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이 흥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두 사람의 손에 잠시 머물렀고 어색한 침묵이 병실에 감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뒤로 하고 흥수가 돌아서려는 찰나 동석이 그를 불렀습니다. 흥수 씨, 잠깐 저랑 이야기 좀 해요. 병원 1층 커피숍.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흥수는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회피했고 동석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동석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형수님이 미워요? 흥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큰형이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형수님한테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는 게 내키지 않고요. 회장님이 불을 이용해서 우리 형제들한테 접근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석의 표정에서 더 이상의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흥수 씨, 그 말 진심입니까? 그럼 이제부터 LX 호텔에서 주 2회 주문하기로 했던 토스트 얘기는 없던 일로 하죠. 흥수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갑자기요? 제 불을 이용해서 당신들에게 접근했다면서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일 절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동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단호함은 흥수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광숙의 시동생들을 진심으로 챙겨주고 싶던 동석이었지만 흥수한테 그런 말까지 들은 이상 그 어떤 지원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흥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뒤늦게 깨달은 듯했습니다. 광숙은 회복을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추는 병원 근처의 한 조용한 한식당.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지만 광숙의 젓가락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광숙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광숙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동석 씨,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도련님들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요. 동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광숙 씨, 그날 그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동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의 결심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그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오흥수 씨의 그 말은 사람 상처 주려고 작정한 말들이었잖아요. 이제 술도가에서 나옵시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한텐 더 따뜻한 집이 필요해요. 하지만 광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녀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나 아직 거기서 할 일이 남은 것 같아요.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고 동석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결심을 존중하면서도 그녀가 다시 상처받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광숙은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기도 전에 공주실이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너 여기 들어오지 마. 이 집 문턱 다시는 넘지 마.
나도 이 집 나갈 거야.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돼? 공주실은 분노에 찬 손으로 대문을 쾅 닫으며 광숙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석이 조용히 다가와 광숙 곁에 섰습니다. 그는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광숙 씨. 어머니랑 함께 며칠만 우리 호텔에서 지내요. 마음 추스르고 다시 생각해봐요. 광숙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결단을 내린 듯한 단단함도 엿보였습니다. 더 이상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눈빛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석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차로 안내했고 공주실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술독가를 뒤로 한 채 호텔로 향했습니다. 한편 오흥수의 토스트 가게. 매일 아침이면 손님들로 북적이던 이곳엔 이제 아르바이트생의 한숨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창가에 비친 석양이 가게 안을 붉게 물들이고 테이블 위에는 팔리지 않은 토스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하나도 안 나갔어요. 수북이 쌓인 포장 토스트를 멍하니 바라보던 오흥수는 매출 장부를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지옥분이 들어섰습니다. 오빠, 오늘 매출 어땠어요? 며칠 전만 해도 LX 호텔 주문에 대해 얘기하며 우쭐대던 흥수의 표정이 이상하자 직접 매출 장부를 펼친 지옥분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야 이게? 매출이 왜 이래요? LX 호텔에서 매주 2번 200개씩 주문받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흥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처져 있었습니다. 지옥분은 다시 매출표를 살피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호텔 납품만 해도 일 매출이 수십만 원인데 이건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이잖아요. 뭐야,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흥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고 한마디 한마디 짧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수님이랑 LX 호텔 회장님한테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두 분이 사귄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상해서 말이 좀 심했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옥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광숙 언니가 어떤 사람인데 오빠가 그렇게까지 몰아붙여요? 돌아가신 남편 대신 술도가 살려내고 지킨 사람이 누군데요? 사람이 아무리 상처받아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지옥분의 말에는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흥수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지만 지옥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출표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고 흥수를 다시는 쉽게 믿지 않을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LX 호텔 로비. 양복을 차려입은 흥수가 조심스럽게 프론트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긴장으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실지.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연결하려던 찰나 마침 회의에서 돌아오던 한동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흥수를 본 동석의 표정은 냉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형수님과 회장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날 제가 했던 말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동석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냉정함은 흥수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흥수 씨, 가게 매출 떨어지니까 찾아와서 사과하는 겁니까? 흥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힌 듯 고개를 떨궜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한테도 회장님한테도.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로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지나가던 직원들조차 조심스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흥수의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고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무릎 꿇은 흥수를 한참 바라보다 그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차가웠지만 그 뒷모습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광숙과 동석은 흥수를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예상 줄거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